안녕하세요. 통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는 펜타핏 트레이너 박묵희입니다. 자, 오늘 해볼 주제는 이제 팔꿈치 바깥쪽이 아플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경우는 손을 필 때 이 팔꿈치에 지나가는 이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용어로 외측 상가염이라고도 해요. 어떤 근육이 문제냐면 이 손을 이렇게 쭉 뻗어줬을 때 피는 근육들에 뭔가 이렇게 근육에 상처가 나거나 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팔을 비틀거나 갑자기 손이 저릿저릿하거나 힘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일단은 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힘줄이죠, 건. 이 바깥쪽에 있는 외측 상과라는 곳에 이 근육이 딱 한 점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팔을 자주 사용하시는 주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마우스를 자주 하는 이제 직장인분들, 아니면 무거운 거를 많이 들거나 테니스를 많이 치시는 분들, 그래서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죠. 자, 그런 분들이 여기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 오시는 회원님들도 이런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리 스트레칭을 하라고 해서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건을 근육처럼 단단하게 키우셔야 돼요. 외부 저항에 견뎌낼 수 있는 역칙 값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씩 푸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근육을 제대로 풀고 이 힘줄을 강화시키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토탈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일단 근육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위를 찾으셔야 돼요.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안쪽에도 뼈가 있고 바깥쪽에도 뼈가 있습니다. 뼈 바깥쪽 부분, 여기 좌뼈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그 부분이랑 노뼈라고 하는 뼈와 뼈 사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럼 근육들이 되게 많이 만져지거든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팔꿈치랑 너무 가까운 부위에 이렇게 근육을 자꾸 풀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팔꿈치에서 약간 3cm에서 5cm 정도 사이, 이 뼈와 뼈 사이 가운데 부분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누르다 보면 아픈 부위를 일단 찾아주세요.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저희가 사용할 방법은 액티브 릴리즈 테크닉이라는 방법을 할 거예요. 실제로 근육을 움직이면서 근육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있으신 테니스 공이라든지 약간 말랑말랑하거나 좀 적당한 이렇게 강도가 있는 공을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아까 전에 좀 통증이 느꼈던 부분에 대주시고 이렇게 바닥에 딱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굴려주시는 거, 그리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목을 잡고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니스 엘보우 외측 상가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풀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액티브 릴리즈 테크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이렇게 풀면서 가장 통증이 느꼈던 부위를 딱 잡아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가장 통증 느껴지는 부분 잡고 반대쪽 손으로 압박을 주면서 손목을 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근육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풀리게 됩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고 힘 풀어주시고 호흡을 뱉으시면서 안쪽으로 쭉 당겨보세요. 엄청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10번씩 3세트 정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늘릴 때는 정확하게 최대한 끝까지 몸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 통증이 있으신 부위를 최대한 찾으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이게 사실 그냥 스트레칭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팔꿈치 부위에 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간 팔꿈치보다 약간 아래쪽에 떨어진 부위, 뼈와 뼈 사이 가운데 부분을 통증 느껴지시는 분 찾으셔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푸셨으면 어느 정도 손목의 각도가 훨씬 더 편해진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푼다고 해서 끝나면 거기서 또 통증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통증에 대한 역치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안 아파지게 됩니다. 자, 저는 덤벨을 가져왔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물병 같은 걸로 물을 채워서 하셔도 되고,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이렇게 꺾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힘줄이 더 손상이 갈 수가 있으니까 등척성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길이는 변하지 않고 버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통증도 안 느껴지면서 아프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수건 같은 거 대셔도 되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딱 손목을 걸쳐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을 약간 이렇게 쭉 들어 올려주시면서 버텨보세요. 그럼 여기 지금 힘줄이 올라온 게 보이시죠? 여기 부분을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근육이 다 이 팔꿈치 외측 상가로 지나가기 때문에 버티는 것만 하시더라도 이 근육이 모이는 지점이 되게 강해집니다. 자, 어느 정도 버티시는 게 좋냐면 한 1분 정도 버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시간을 재면서 계속 버티시는 거예요. 그리고 1분이 지나셨으면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했다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충분히 취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린 상태에서 1분 정도 다시 버티시고 다시 힘 풀었다가 다시 쭉 올려서 1분 정도 3세트 꾸준히 매일같이 하시게 되면 힘줄이 강해진 것을 좀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팔이 너무 움츠러들어서 어깨가 말리기 때문에 이 팔꿈치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어깨를 열어주는 운동 링크를 여기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것도 같이 따라 하시면 결국 어깨가 말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피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이 안쪽 근육이 되게 이렇게 짧게 되면 이 바깥쪽 근육을 아무리 피려고 해도 안 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쪽 근육은 짧아질 때 바깥쪽 근육이 늘어나고 바깥쪽 근육이 짧아질 때 안쪽 근육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팔을 굽히는 근육들이 되게 단축이 된 경우 오히려 이 바깥쪽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도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액티브 릴리즈 테크닉 아래쪽 부분을 딱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공으로 문질러 주시면 같이 문질러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상태에서 같이 문질러서 쭉 스트레칭까지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힘 풀었다가 다시 쭉 스트레칭. 이렇게 푸는 것과 스트레칭을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바깥쪽 팔꿈치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쪽도 같이 늘려주시면서 이걸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거를 한번 꾸준히 한 달 이상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 하시면 이제 다른 곳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 펜타핏에 한번 찾아오셔도 되고 근처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